안녕하세요. 자, 병우쌤의 다락방 18회 오늘 원화괴담. 원화괴담입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자, 여러분들 서프라이즈도 보면은 이제 진실 혹은 거짓 나오잖아요. 이제 뭐 어떤 얘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나눠가면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제 해석이기도 해요. 제 의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얘기할 때는 뭔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리지 않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항상 밑에다 깔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림괴담 진실 혹은 거짓.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제가 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버레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버레이 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써도 되겠죠. 그죠? 이 오버레이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어지면은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공정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한 공정이 한 두세 번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빛 받는 부분에 이제 밝게 명도를 높여주고 주변부의 중간 톤에 맞는 더 따뜻한 톤이라든지 차가운 톤의 채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멀리 골고루 잘 이쁘게 잘 퍼뜨려줘야 돼요. 오버레이를 과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의 정확한 요지는 뭐냐면은 중간 톤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버레이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다 뿌옇게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컨트롤 G. 그러니까 언두죠. 뒤로 돌아가기. 자, 이걸 쓰면 선 연습에 도움이 안 되니 쓰면 안 된다. 컨트롤 Z를 써도 된다. 된다로 할게요. 이렇게. O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내가 길을 잘 모를 때는 컨트롤 Z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시면은 오히려 언두를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잘. 왜냐, 뒤로 조금 돌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지우고 그냥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스스로 내가 컨트롤 Z를 적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형태력이 좋아지면 저절로 컨트롤 Z를 적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림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 말이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계속 내가 컨트롤 Z 쓰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건강한 그림 생활이 될 수 없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컨트롤 Z를 쓰는데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니까 내가 굳이 지금부터 안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픽셀 유동화 쓰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픽셀 유동화. 자,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우클릭해서 랩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좀 편집이 좀 쉬워요. 아니면은 필터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리퀴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픽셀 유동을 이렇게 만질 수 있죠. 자, 이거를 쓰면 좋다, 안 좋다? 저는 픽셀 유동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뒤에 가면은 쓰세요. 최대한 뒤로 밀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형태를 만지는 데 있어서 조금 손쉬어 버리면은 내가 머릿속에 형태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많이 만지거든요. 많이 만지면은 픽셀 유동화의 단점이 뭐냐면은 픽셀을 중간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계산해가지고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이 다 깨져요. 그러면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모작을 하나 할 때 스트레스 없이 조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픽셀 유동화 오케이. 알겠죠? 기준 딱 정해드릴게요. 픽셀 유동화는 웬만하면은 자제해라. 알겠죠? 자, 에어브러쉬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했었어요. 에어브러쉬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되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저는 에어브러쉬로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가
에어브러쉬로 그리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실제에 가까운 느낌으로 디테일하게 그린다라는 느낌은 에어브러쉬를 잘 쓰면은 정말 이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다? 그림자가 잘 끊기고 그 다음에 풀어지는 부분. 풀어지는 부분은 이제 굴곡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딱 끊기는 부분 각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잘 나눠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캐주얼. 캐주얼에서도 에어브러쉬를 안 쓰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적절하게 쓰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분명히 이 에어브러쉬를 최대한 절제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끝부분만 살짝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스타일이다. 자, 그래서 에어브러쉬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그림자가 풀리는 부분을 잘 관찰해서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된다. 알겠죠? 포이드로 색상 찍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진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죠? 이제 이거 색 찍어서 쓰면은 안 는다 그랬는데요? 이래. 그러면 저 색을 내가 그대로 써보고 싶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저 색이 나올 때까지 나는 스무고개를 시작해서 저 색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요? 색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색상 조합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그 원화들의 색상 조합, 이거는 이미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색상 조합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에서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찍어서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 여러분들은 그 색상을 찍고 내가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남의 색상을 훔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남의 색상을 찍어 놓고 내가 이 색상이 왜 좋은지, 어떤 클래스랑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왜 어울리는지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좋은 색상을 찾는 법은 뭘 해야 됩니까? 컬러 콤비네이션과 그 다음에 색채 이론 배우셔가지고 거기에서 맞는 논리에 맞게 이제 내가 색상 조합을 하면은 좋은 색상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스포이드를 써서 그다음에 색상이 어디 있는지 항상 많이 보세요. 자, 그림 그릴 때 인체 도형화 꼭 해야 한다. 어려우면 건너뛰어도 된다. 꼭 해야 돼요. 인체 공부를 한번 쭉 시키잖아요. 인체 공부를 한번 쭉 한 다음에 저는 무조건 인체 도형화를 꼭 시킵니다. 꼭 시켜요. 왜냐? 이 파편화된 이제 그 인체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비율, 덩어리, 도형 안에 이제 내가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걸 꼭 해줘야 우리는 파편화되어 있는 인체의 그 조각들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서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인체 도형화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꼭이에요. 무조건 꼭.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은 인체 공부의 절반까지 오신 겁니다. 의외로 되게 오래 걸려요. 인체 공부 거의 2년, 3년 걸리거든요. 인체 도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나, 그다음부터 재밌어져요. 예, 인체 그리는 게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크로키만 해도 그림이 는다? 크로키만 해선 도움이 안 된다. 크로키만 해선 도움이 안 된다겠죠. 자, 크로키는 용도를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내가 손 푸는 용도도 괜찮아. 그 전체 인체를 보면서 손 푸는 용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라인 연습하기엔 되게 좋아요. 라인의 느낌. 이걸 이제 필력이라고 그러죠. 필력 연습할 때는 저는 크로키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크로키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들 언제 크로키 많이 하세요? 인체 공부할 때 많이 하시죠? 그쵸? 인체 공부할 때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인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크로키를 하면은 효율이 좋다. 근데 인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인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크로키를 하면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림 처음 이제 그려보시고 인체를 내가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케치 개당 1시간에서 한 3시간까지 이제 저는 딥하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항상 차근차근 이제 분해해 나가면서 안쪽으로 딥하게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크로키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알겠죠? 자, 디지털 페인팅 할 거면 손그림 안 그려도 된다. 손그림은 그려야 된다. 손그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손그림을 그리게 되면 되게 신중하게 그려야 돼요. 신중하게 그려요. 웬만하면 내가 그 틀리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 실제로는. 왜? 더 많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더 조심스럽게 그리거든요. 더 많이 내가 신경을 쓴다는 소리죠. 자, 저는 그 그림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 스케치 루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체 공부, 이거를 내가 뭘로 잡았냐면은 손 스케치로 했어요. 이게 확실히 루틴이 잘 잡힙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림의 단점이 뭐예요? 내가 그려놓은 양 자체를 물리적으로 감이 안 와요. 이제 파일 같은 거 띄워놓고 이제 보면 더 좋은데, 근데 그 손그림은 연습장에 차곡차곡 이제 감사합니다. 아이콘이 컨셉 같은 이렇게? 네. 자, 손그림을 오랫동안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그 스케치북이 많이 쌓이잖아요. 연습장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뿌듯해요. 느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손에 만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손으로 이제 많이 굴려가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저는 손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 다음에 창작할 때 자료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할 말 많지,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자주 얘기하거든요. 회사 가잖아요. 회사 가면은 듀얼 모니터를 써요. 듀얼 모니터. 모니터 두 개를 씁니다. 심지어 트리플을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모니터에 못 띄워놔요. 근데 자료를 여기 진짜 수십 개 띄워놔요. 그러면은 그걸 베끼고 있냐? 아니에요. 베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자료예요. 주름 자료, 그 다음 재질 자료, 그 다음 옆에 붙여놓고 묘사할 때 이제 참고할 거 이런 식으로 수십 개 띄워놓고 그림을 그려요. 미친 듯이 많이 봐야 돼요, 진짜.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봐도 모자라. 우리가 그림을 연습할 때는 옆에다가 미친 듯이 많이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예 창을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도 추천 안 해. 그냥 내가 그림이 여기 있으면은 바로 옆에다가 직관적으로 아예 보면서 할 수 있게 옆에다가 아예 완전히 픽스 시켜놓고 그렇게 보고 하라고 해요. 여러 개 돌아가면서. 내가 은근히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아 하세요, 그쵸? 근데 이걸 귀찮아 하면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작가 그림체를 따라 그려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는 작가 그림체를 따라 그려도 된다? 안 된다? 원작자가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SNS에 올려가지고 조리돌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누구누구님 그림 따라 그린 사람이다 이러면서 찾아내가지고 이제 갑자기 계란 던지면서 이제 야유할까봐 따라 그래도 돼요. 네, 따라 그래도 됩니다. 진짜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도리야마 아키라가 이제 나왔어요. 드래곤볼 이제 빵 전 세계로 휩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 누굴까? 나루토, 원피스, 블리치. 이 사람들은 거의 도리야마 아키라 만화책을 거의 다 한 번씩 그려봤을 정도로 연출 공부, 그림체 공부, 데포르메 공부. 근데 그 사람들이 도리야마 아키라 짝퉁입니까? 인풋은 어찌됐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체에서 오는 겁니다. 디자인이란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의 순수한 무언가의 하나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의 속성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체를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느낌들을 내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걸 가져와서 좋은 점과 그 다음 내 취향과 여러 가지 이제 내 느낌과 합쳐져서 앞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디자인이 파생되는 속성 그 자체를 내가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는 그 사람이 좋아한 작가가 또 있어.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한 느낌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의 원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뭐냐면은 오리진으로 가보면 돼요. 우리는 이 디자인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왔는지 파생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항상 오리진을 따라서 뭔가 미술사조 끝으로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유행하는 그림체,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둘 중에
어떤 걸 따라가면 좋을까요? 참 이거 저도 이제 좀 약간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좀 하나였는데 제가 학원 운영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의 그 트렌디한 선생님의 그림체를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체 안에서 좋은 디자인과 그다음에 좋은 점을 극대화시켜주면은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취업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유행하는 그림체 안에서 좋은 요소는 알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둘 다 되긴 하나, 저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로, 요 뒤로 갈게요, 이렇게. 유행하는 그림체도 좋습니다. 유행하는 그림체 좋지만, 너무 트렌디하게 쫓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림체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안에서 약간 트렌디함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림을 배워보시는 게 조금 포트폴리오 가는 데까지 완주할 확률이 높았다. 트렌드라는 거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표현에 대한 문제거든. 근데 이거 흐름을 어떻게 잘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본인의 취향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서 가보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따라가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자, 캐주얼 그림체 빨리 익히고 싶으면 실사체 공부보단 캐주얼 데포름의 공부 먼저 하는 게 좋다. 아니다. 데포름에 된 형태를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거기 안에서 밖으로 못 빠져나와요. 항상 그 그림체로 이제 계속 그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쭉 원어판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러면은 반실사,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실사에 가까운 이제 실력을 갖고 잘 그리시는 분들은 캐주얼 잘하세요. 심지어 아예 캐주얼로 이제 돌리셔가지고 아예 캐주얼 느낌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이제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쵸. 그림체를 이것저것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인체에 대한 비율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손쉽게 형태를 바꿔서 알려줍니다. 어차피 비율 문제거든요. 어차피 단순화에 대한 문제고, 캐주얼 그림체 빨리 익히고 싶으면 실사체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오히려 좀 더 앞으로 이제 가는 거죠.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 꾸준히 그리기, 1개월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미친 듯이 그리기. 뭐가 더 잘 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 달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미친 듯이 그리잖아요. 미쳐서 나중에 질려가지고 안 해요. 분명히 실력이 둘 중에 뭐가 나을지는 솔직히 몰라요. 이거 몰라. 사람이 이제 이게 그 학습량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 뒤에 더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뭐냐면은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 꾸준히 그린 사람이 저는 분명히 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2시간 동안 그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 2달 넘어가면 딱 2시간만 그려가지고 연필이랑 연습장 뺏고 이러면은 그 사람 미칩니다. 더 그리고 싶은데. 아니, 더 그리고 싶은데 왜 뺐죠? 이러면서 이제 더 늘거든요. 근데 그 심리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오히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2시간 동안 이제 꾸준히 그리면서 그 2시간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한다.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 정말 잘 그리고 싶죠? 그러면은 10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 미친 듯이 10시간씩 그리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5시간, 일주일에 5번 1시간. 이거는 저거 수업 방식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거는 좀 약간 뒤쪽이, 저 이 뒤쪽으로 할게요. 일주일에 5번 1시간.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기초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매일 오시는 걸 추천. 매일매일 질문하는 거 추천. 왜냐? 매일매일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쌓여서 미쳐 죽을걸? 근데 이제 중급 이상이잖아요. 그쵸? 중급 이상 넘어갔고 내가 포트폴리오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면 매일 올 필요 없어요. 왜? 매일 볼 필요도 없어, 그림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은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트리트먼트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이제 궁금증을 풀어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중급 이상 포트폴리오 만드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강사 고를 때 내가 원하는 그림체, 강사의 실력과 경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머리 띵했어. 뭐 취미잖아요. 내가 취미면은 뭐 첫 번째. 그냥 완전 그냥 첫 번째. 왜냐? 내가 덕질하러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근데 이제 또 진짜 자주 하는 소리. 잘 그리는 거랑 그다음에 잘 가르치는 거는 완전 별개의 얘기예요. 완전 별개의 얘기. 가르치는 거랑 그다음에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보여주는 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옆에 앉혀놓고 자기 본인 그림체로 내 그림을 이제 봐주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말없이 슥슥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고쳐보세요라고 하고 가요. 이론이 설명이 없어. 이론 설명이 없어. 내가 여기서 분명히 총체적 난국이거든. 내가 인체 설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색 설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냥 좀 그려준 다음에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느껴지는 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다채롭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강사 선생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그림만 고쳐주고 쓱쓱 가는 선생님들 은근 많아요. 저는 무조건 강사의 실력과 경력. 확실히 강의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피드백을 내가 원했을 때 진짜 직관적으로 딱딱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체는 그림 어느 정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림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거의 90% 이상은 그림체 다 맞춰드립니다. 실력과 경력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 직원들이 많이 조사해 주셨어요. 너무나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낭설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요. 그리고 정리를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전문가 내지는 그냥 뭐 진짜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대답해줄 시간이 없어. 솔직히 거기 안 들어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꿀팁 찾기 중독 이제 멈추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알아나가면서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금방.